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 국방 논평국지로 한 말씀 더 드리려고 그러고요. 같은 주제로 오늘 날짜는 22년 7월 20일 수요일이네요. 어제 날짜를 한번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어제 이제 KF-21 성공적인 시험 비행이 이제 됐는데 처음으로 날아올랐죠. 참으로 의미 깊은 순간이었고, 뭐 울컥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네. 우리 수십 년 전에 우리 군의 모습을 쭉 봐왔던 분들은 충분히 그러시리라고 봐요. 또 연륜이 더 많으신 분들일수록 그렇지 않았을까 싶고, 이 주제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시험 비행 후속 조치들을 보고 추가 좀 드는 생각이 있고, 또 어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이게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인데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다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업단장이 공석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제가 썼죠. 사업단장이 공석이었던 건 맞고, 이 중요한 사안에서 사업단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이때까지 처음부터 5년 이상 주도적으로 끌어왔던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중요한 일을 진행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관리의 부재다. 또한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 프로젝트가 국방부 내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관련해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광선 단장에 대해서 제가 어제 최근에 그만둔 것 같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보완을 드려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보니까 이분이 금년 1월 정도까지 근무한 것 같아요. 1월 24일까지. 그러면서 원래 이제 임기는 6월 달까지래요, 금년. 그래서 1월 22일, 4일 날 공로연수를 떠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표현이 낯선데, 내심 짐작컨대는 오른쪽에 보면 강은호 방사청장이 감사표를 주는 게 있고, 어제 제가 그 SBS의 김태용 기자 기사를 소개하면서 시제기 2호기인가 거기를 정광선 기로 명명하자, 이런 이야기가 내고 있었다. 그거를 어제 김태용 기자가 비판했던 기사를 이제 제가 소개드렸었는데, 그런 정황을 봤을 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5년 동안 해오던 일을 비행 시험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단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1월 24일 날 공로연수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은 개인의 어떤 신상과 관련이 있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같은 날 방사청에서 공개 모집 공고를 내요. 그러면 1월 말일이니까 2월, 3월, 4월, 5월, 6월, 지금 7월이잖아요. 6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바로 3월 달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6개월 동안 방치가 됐고, 그런 방치된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시험 비행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관리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수많은 준비를 했겠지만, 확신은 있었겠지만, 날려봐야 알기 때문에 시험 비행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틈다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는 곳이 사업단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장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비워놓고 진행을 했다. 그건 충분히 지적받아 마땅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더라면 그 책임을 어떻게 물었을 겁니까? 당연히 방사청에게 화살이 쏟아졌을 거예요. 사업단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시험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1번으로 떠오르는 이유가 될 거예요. T-50의 개발 비화를 보면은 거기도 개발하는 비행 시험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조종사가 잘 대처해서 그렇지 위험해질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장 없이 이 시험 비행을 수행했다. 충분히 지적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주제를 가보면, 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어제 비행 성공을 하고 오후 3, 4시에 오후 늦게나 저녁 늦게 공군에서 1분 36초짜리 동영상이 나왔어요. 그것도 비행기 날아가는 모습만 나오고, 또 VIP가 참석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또 개발진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있는지, 관제탑의 모습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이런 건 전혀 언급되지 않는 아주 짤막한 동영상이 나왔죠.
몸이 건조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조종사는 공군 출신 소령이 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개발 중인 비행기고 개발 중인 비행기에 공군의 조종사가 와서 탔을 뿐이에요. 이 개발에 현재 책임을 지고 있는 쪽은 방위사업청하고 카이거든요. 예. 아마 주관기관, 체계개발 기관 이런 식으로 둘의 관계가 돼 있을 거예요. 이 둘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빠지고 공군에서 동영상이 먼저 올라왔던 게는 저는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이상했거든요. 여러분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게 왜 이상한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 영상의 한 목적의 반이에요. 예.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는 어제 지나서 오늘 오전도 지나서 제가 오늘 11시 30분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 당시에 방위사업청 유튜버 페이지에 없죠. 이틀 전에 올라와 있어요. 저는 무관한 것들을 보이죠. 예. 그리고 오후 2, 3시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영상은 공군의 동영상을 줄여서 편집한 거예요. 거기다가 자막을 몇 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55초로 줄었어요. 예. 주관기관인데 방위사업청이. 이 사업이 잘못되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곳이 방위사업청이라는 뜻이에요. 예. 자, 그러면 그거가 같이 일해서 실제 방위사업청의 지원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종합기관인 카이는 어떻느냐. 오전 11시 30분에는 마음것도 없었고 당연히 방위사업청처럼 제가 이 동영상을 준비하는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런 동영상이 없습니다. 직접 이걸 조립하고 지상시험 비행하고 이 비행기를 설계하고 동체를 제작하고 예? 다른 조그만 체계 개발하는 A사 레이단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뭐 조종석, 캐노피 이런 거를 다 협력업체들로부터 받아서 조립하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카이가 아직 성공한 시험 비행의 영상이 없어요. 카이는 사기업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뭐 공무니까 이걸 굳이 홍보 안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카이는 현재 다른 비행기도 팔아야 되고 카이의 위상 우리는 후발주자잖아요. 항공산업에 있어서. 그래서 뭐 FA50을 홍보한다거나 그 다음 우리 수리온 헬기를 홍보한다거나 외국에 우리 무기체계를 홍보할 때 카이의 역량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이게 너무나 큰 거죠. 한껏 홍보해야 되는 거죠. 예. 이 영상을 제일 많이 활용해야 될 곳이 카이예요. 그 다음 방위사업청이고 본인들 성과니까 국민 전체 홍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곳이니까 우리의 세금을 써서 이 일을 끌고 가는 곳이잖아요. 방위사업청. 그리고 공군은 뭐냐, 이 개발이 끝나면 26년에 끝나게 돼 있죠. 끝나면 비행기를 다 받아서 운용하면서 그때부터 주인공이 되는 게 공군이에요. 아직 몇 년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영상이 실리는 거죠. 그리고 역순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의 제가 홈페이지를 가봤어요. 오늘 그 카이 홈페이지 가보면 이제 카이의 뉴스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오늘자거든요. 보면 이 보도자료 7월 19일부터 보이죠. 7월 19일, 7월 1일, 6월 28일 2022년 제일 위에 게 뭡니까? 19일 날 어제 KF21에 시험이 성공하던 날 2022년 항공우주 논문상 공모전 이게 올라와 있어요. 이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카이란 회사가 KF21에 관여가 된 회사긴 하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거는 무엇인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죠. 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더더욱 유사한 사안이었던 한 달 전 누리호 발사하고 비교를 하면 더더욱 그 격차가 뭐 천당과 지옥 차이입니다. 예. 자, 누리호 건하고 KF21의 의미라는 부분을 한번 맞춰볼게요. 우리 마음속 의미는 다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KF21이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누리호의 성과에 비해서. 자, 누리호를 발사함으로써 우리가 세계 7번째로 이제 1톤 이상의 위성을 올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스스로 개발해서 국가가 됐죠. KF21 이번에 시험 비행을 했지만 개발이 완성이 되면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는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는 나라가 돼요. 의미가 비슷해요. 예. 그리고 누리호는 완성된 거냐? 아닙니다. 이거 첫 시험 발사 성공한 거예요. 이것도 첫 시험 발사예요. 앞으로 앞으로 수회 동안 여러 차례 비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능을 안정화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KF21이랑 똑같아요.
KF-21도 이제 날랐죠. 아주 천천히 30분간 속도도 올리고 다른 것도 하고 뭐 이러겠죠 이제는. 그래서 26년에 완료되는 것이고 누리호도 27, 28년에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개발 단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는 완성이고 하나는 중간 단계, 이거 아니에요.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신문 기사를 봤을 때는 누리호 같은 경우도 뭐 여러 해 걸렸죠. 언제부터 개발 시작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 앞전에 러시아랑 같이 개발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예산은 한 2조가 들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KF-21을 볼까요? 초기 생산분 120대인가 포함해서 아마 9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가 태우는 돈도 있고 하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대량 생산체제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비한 돈은 들어간 돈은 한 2, 3조 원쯤 되지 않았을까. 이게 제 짐작이에요. 틀릴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누리호랑 큰 차이가 없다. 네. 거기에 동의하시지 않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안인데 대접은 천지 차이죠. 예. 즉 누리호는 발사할 때 이런 기사가 났죠. 어디가 조망하기가 좋은가, 어디가 잘 보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KF-21은 시험 발사한다니까 그 전에 어떤 기사가 제가 눈에 띄느냐면은 주변 주민들 소음 걱정 이런 기사가 떴어요. 네, 참 그렇고 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 이 사진을 제가 보시면은 이 사진이 항우연에서 나오는 화면인데 카이가 편집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로켓 조립하고 하는데 카이가 관여돼 있거든요. 협력 업체로 같이 하는 업체로. 그래서 카이에가 관여한 사람들이 이 발사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그 감상을 기록한 영상이에요. 거기서 제가 캡처해 온 거예요. 한 달 전 남의 잔치에서는 이런 것까지 관여해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정작 자기 일에는 영상 30초짜리도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개발 성공하고 나서. 참 대단한 대비죠. 자, 그리고 누리호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이 정통부 장관이네요. 그래서 발사를 참관한 걸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성공하고 나서 이 개발자 하고 개발자 뭐 대표겠죠. 하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하고 화상 통화를 한 것으로 어제 기사에 났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정부 정책 브리핑에서 가져온 건데 7월 6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항우연, 이게 대전에 있는 항우연을 의미해요. 여기를 방문해서 치하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KF-21을 이렇게 박대하는 것이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 실패할 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행사에 갔던 거잖아요. 거기에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어받아서 자기 몫을 한 거예요. 그걸 더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맞는 거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자, 그런데 KF-21도 똑같았거든요. 작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들어와서 시제기 졸업식 했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셔치엠 비행 성공했으면 거기에도 항우연에서 한 것처럼 누리호에서 한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했잖아요. 누리호에서는. 그것이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동영상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제 눈에 걸리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드리네요. 공군에서는 1분 36초짜리.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개발이 끝나면 그때 기체를 받아가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공군이 그냥 테스트 조종사, 시험 조종사나 어떻게 보면 빌려준 것인데 거기가 제일 먼저 영상을 걸었고 그 다음 방사청 하루 지나서 그리고 정작 기체를 만드는 카이는 아직도 강간무소식이에요. 거기는 아예 KF-21과 관심이 없는 곳 같아요. 그들의 홈페이지와 그들의 유튜브 채널을 가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리호 개발 때는 당연히 뭐 대통령이 올 수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장관이 갔잖아요. 정통부 장관이. 그러면 KF-21의 시험 비행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국방장관이 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성공했을 때는 대통령이 화상 전화 통화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면을 아무것도 잡아주지 않으니까 누리호는 3시간 동안 생중계했죠. 성공하고 나서 기다렸다가 통신되는 거 보고 정통부 장관이 상기된 목소리로
상기된 얼굴로 국민들한테 성공을 이야기도 했잖아요. 예, 그게 장관하는 맛이죠. 그런데 지금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1분 36초 동안 비행기 이륙하고 내린 것밖에 없어요. 예, 그 보이는 사람이 5명이 안 돼요. 화면 속에 나오는 사람. 또 어떤 VIP가 참석했으며 개발진의 노고, 감동, 환호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당연히 국민들의 감동에 대한 부분도 일절 없죠. 가장 큰 주인공이 사실 국민이거든요. 우리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의 의지를 모아서 그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완전히 뭔가 잘못됐지요. 그들의 메시지는 관심 꺼라예요. 예, 아주 최소한만 하겠다. 필요한 거.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으로만 하겠다라는 거죠. 예. 왜 이럴까? 그래서 그럼 누리호와 다른 점이 뭐냐? 지금까지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렸죠. 자, 지금부터는 그 사실관계에서 우리가 추정하는 바, 제 세상 돌아보기가 추정하는 바, 그리고 이게 어떤 부정적인 사안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마지노선, 그것까지 추정에 포함시켜서, 왜냐하면 안전하게 생각하는 게 유리하니까, 필요한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워낙 독특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이 많은 기대를 안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우리의 국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자, 누리호와의 다른 점이 뭔가요? 예. 누리호는 혼자 잘하면 됐어요. 물론 그것도 쉽진 않았겠죠. 자, KF-21이 다른 점이라면 F-35 추가 구매권과 겹쳤다. 그 차이를 일단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저는 그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예. 측에 들어가는 돈이 4조 원이에요. 아까 추정치 보셨죠? 예. 누리호 여태까지 개발하는데 2조 원, 그리고 KF-21도 여태까지 개발하는데 최대치가 4조 원이 채 안 들어갔을 거예요. 예. 그만큼 돈을 써는 거예요. 그 돈이 이제는 외국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수많은 운영비가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온 F-35가 정권 교체기에 훅 치고 올라온 가장 큰 논거는 노후 전투기 교체죠. 노후 전투기를 교체하게 되면은 F-35로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카이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 FA-50 원래 노후 전투기를 교체하기에 가장 적절한 기체로 평가되던 거예요. 특히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고 원래대로 30년대 초, 30년 정도까지 가서 교체를 했으면 KF-21로 교체가 됐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어쨌거나 카이 입장에서는 FA-50이나 KF-21의 수량에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부정적으로. 거기서 저는 큰 분쟁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 이전 정부에서 우리가 F-35를 40대를 운용을 했고, 제가 이제 최근 동영상에서 F-35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우리도 40대를 여러 해 운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체다. 그래서 40대 정도로 정리를 하자. 그런 공감대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 공감대는 당연히 방사청에서 총합이 됐겠죠. 예, 방사청 그리고 카이도 개발 업체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만드는데 정리하는데 관여됐을 거예요. 이거는 뭐 위에서 수뇌부가 대통령이 시켜서 이거 돼 안 돼 이렇게 하는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이 시스템으로 돌린다는 것을 잘 몰라요. 명령 체계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수장이 바뀌면 밑에가 다 따라서 바뀐다고 생각해요. 예, 검찰이 그래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됐으면 우리 G7에 초청 못 받고 코로나 그렇게 극복 못해요. 예. 그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그들을 신뢰해줬고 그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걸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이거든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큰 방향성만 바뀌지 내용은 똑같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근데 이 검찰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앞에서도 뭔가 개인이 이해관계 때문에 억지로 뭘 했을 것이다. 밑에 사람들 시키면 무조건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KF-21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항을 하니까. 왜냐? F-35의 한계를 알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국제시장의 경쟁력까지 포함해서 우리 KF-21의 개발 계획을 짜놨을 거거든요. 숫자하고 탄력적으로. 예. 세계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미국도 30대 초에
6세대 전투기를 내겠다고 이제 공표했잖아요. 10년 남겨놓고 10년 내에 2개 기체를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10년 걸려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5세대, 5세대, 6세대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그걸 염두에 두고 개발을 했고 확장성이라는 부분에서 그 기반 기술들을 다 준비하고 있고 무인기까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대통령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카이와 방사청에서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과 실무진들이 파악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카이가 반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청도 반발한다고 생각해요. F-35 추가 공약에 대해서. 특히나 기존에 있는 카이의 FA-50이나 KF-21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산다는 데서는 카이가 참을 수 없겠죠. 예. 그게 달라진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현 주소예요. 예. 선진국과 후진국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왜냐?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KF-21에 국산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데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특히 국방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해외 방산업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미국 무기를 많이 사주는 나라예요. 예. 특히 항공 무기 같은 거는 전적으로 미국 무기체에 의존해 왔죠. 예. 이게 한국 전투기를 바뀐다는 것은 큰 고객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몇십 년간 아주 많은 비행기를 팔 수 있잖아요. 수백 대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금액을 환산해 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6.25 이후에 지금 한 70년 동안 형성된 그 털 있죠. 미국 무기를 사오던 털. 거기서 형성된 생태계가 있어요. 예. 우리 태역 장성들 그리고 취업하는 곳이 그런 해외 방산업체의 한국 지사. 거기다가 국방 관련 언론 기자들이 관여돼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죠. 예. 거기가 KF-21을 반대하는 주된 세력이죠. 왜냐? 어마어마한 금액, 수십조의 돈이니까요, 그게.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KF-21 개발이 어렵다. 이런 분위기를 벌써 만들고 있어요. 다시 부각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수천의 솔티를 해야 되고 아주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 있겠죠, 많은 난관이. 그래서 몇 해까지 잘 해왔고 하늘 잘 날랐잖아요. 그 의미를 왜 안 부각시켜 줍니까? 그러면 축하해 줘야죠. 예. 축하를 안 해줘요. 그리고 또한 F-35A 도입과 맞물려서 우리 거는 미국계 6세대가 곧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거는 4.5세대 세대다. 이걸 강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향후 개량 계획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척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확장해서 제가 추정을 하는 건데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이까지 걱정을 해야 돼요, 지금. 전 그렇게 봅니다. 카이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이겠죠. 방사청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것까지 걱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KF-21이 개발이 잘 진행되더라도 5세대, 6세대로 못 넘어갈 가능성까지 초기 생산분만 약속 지킨다는 선언에서 생산하고 끝낼 수도 있겠다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냐. 우리 국방에 좋은 일이냐. 여기를 우리가 그 마지노선을 가지고 이 사안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당황하지 않으니까. 예. 자, 그리고 방위사업청. 거의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동영상의 패턴이 오는 게 공군, 그 다음 밀려서 방위사업청이고 주인공들이 뒤로 밀렸죠. 예. 방위사업청이 선택이 된 것은 카이보다도 이거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동영상을 내게 해준 것 같아요. 지금 봉쇄령이 내려진 상태예요. 그렇게 말해도 하나도 옛날에 언론 검열 있는 것처럼 당신은 이게 관련된 KF-21의 시험 비행과 관련된 동영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이 내려온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옛날 그런 말씀 신문에서 봤을 겁니다. 보도지침이라는 거, 전두환 시절에 있던 거. 그런 거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방위사업체 생각은 그 당시 전문가들이 머리를 다 맞대서 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40대를 써보니까 F-35, 그래, 확실히 개발 중인 기체다. 그래서 40대 정도로 마무리 지으려는 게 가닥이 잡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방 중기 계획 같은 데 보면은 추가로 도입한다는 의견이 없어요. 26년까지. 자.
그래서 그 중심이 항공모함으로 갔고 항공모함 함재기도 이제 KF-21의 항모 버전으로 간다. 그리고 차세대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우리 주변국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어차피 6세대로 갈 거니까 우리 무인기는 확실하게 가자. 왜냐 무인기 같은 건 엔진 같은 걸 사오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리고 사람이 타는 게 아니니까 개발 기간이 단순하기 때문에. 엔진도 강은호 방사청장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게 엔진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호소하고 갔다고 봐요, 저는. 이 정부한테. 그래 가자. 예. 지금과는 극과 극인 분위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논리를 다 정리한 곳이 어딨냐? 바로 방사청 실무진들이에요. 예. F-35의 문제점은 이러이러한 것, 그 한계성은 이러이러하다. 자, 우리 KF-21은 그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하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나갈 때쯤이면 인도네시아 외에도 해외 시장에서 이들 기존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 세대 개발의 계획을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항공 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레이더 성능 어느 정도 돼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이 다 방사청에 있는 실무진들의 머릿속에 다 박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람들한테 F-35 더 사자. 예. 도입 계획안을 만들어라.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지금 이게. 갑작스럽게. 정권 바뀐 지 5월 10일인데 지금 바뀌자마자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은. 예. 안에서 큰 반발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방사청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지금 방사청장의 인사말에도 나와 있습니다. 방사청이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는 국방부에서 바로 무기체계 구입하는 걸 직접 하다가 보니까 부정부패가 많았다. 그래서 그걸 한 군데서 모아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자. 즉 방사청의 탄생 목적은 반부패예요. 저는 그게 그 조직의 칼라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색깔로. 그런데 그들의 양심과 판단에 반대되는 일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지금. 자, 이건 당연히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예. 그런데 뭔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이 뭔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안전하고 폭넓게,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깊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대비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문제가 다 섞이면서 방사청 입장에서는 새 단장을 임명하지 못했다. 그 중요한 자리를. 아니면 방치했다.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으면은 난 모르겠다. 기싸움을 하고 있다, 지금. 자, 그러면 지금 검찰 출신의 새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어떻게 부하직원이 항명을 하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보도자료 같은 데에서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경직되고 건조하죠. 예. 저는 그래서 심지어 이들이 무슨 준법 투쟁이라도 하고 있나? 왜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 말이죠. F-35A 추가 도입에 대한 보도자료권을 영상으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안에 회의 날짜를 잘못 적었어요. 한 서류에 2날짜가 적혀 있는 것이죠.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그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근데 지금 이까지 생각을 미치면은 그게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방사청이 그런 입장에 있다면 당연히 이 F-35 추가 도입권에 있어서 카이와 의견을 같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 결과물은 결국 받아든 것이 55초짜리 영상. 예, 방사청 아무것도 없음 카이 이게 아닌가 라는 추정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안전한 추정입니다. 예, 이런 일이 범위를 가장 넓게 해서 한 생각이에요. 그래도 부족할지 모르겠다. 내 상상력의 한계가 부족할지 모르겠다. 이런 조바심이 들기까지 해요. 심지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자, 이 뒤에는 F-35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올렸던 동영상을 F-35에 관련된 거를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